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우주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자본과 긴 개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돈 많은 일부 강대국들만이 갈 수 있는 동경의 대상, 이른바 올드스페이스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 우주는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현실이자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려드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테슬라로 너무나 유명한 기업인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끌어낸 발사체 혁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쏘면 그대로 버려야 했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 추진체를 지구로 다시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마법 같은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 재사용 기술 덕분에 로켓 발사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상업적 단가가 하락하면서 우주로 향하는 진입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수많은 혁신적인 민간 중소기업과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앞다퉈서 저궤도 위성을 대량으로 쏘아 올리며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린 건데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주 산업은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발사체 제작부터 항공, 위성통신, 지구 관측 정보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 산업까지 아우르는 거대하고 유기적인 밸류체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죠. 한국무역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 글로벌 우주 경제의 규모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주 산업의 핵심 동력은 민간의 혁신뿐만이 아닌데요. 든든한 정부의 지원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주는 새로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의 우주군 예산은 2024년부터 전통의 나사 예산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방비 증액 기조와 맞물려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의 연간 상운여 로켓 발사의 수는 경쟁국인 중국을 가볍게 압도하며 글로벌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결국 지금 우주 산업은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우주항공 메가트렌드에 편승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3월 17일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가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 그대로 산업 순도 100%의 우주항공 포트폴리오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켓 하나만 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데요. 코덱스는 특정 기술에만 쏠리기보다는 발사 서비스와 위성통신 데이터, 우주 인프라 장비, 부품 소재 등 우주 밸류체인 전반에 고루 분산 투자하는 꽉 찬 육각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어느 한 축이 선장하더라도 그 수혜를 골고루 흡수하겠다는 전략인데, 대표적인 편입 기업 세 곳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로켓랩이란 기업인데 단순 발사를 넘어 주요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글로벌 2위 상용화 발사업체인데 소형 위성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눈이라고 불리는 플래닛 랩스인데요. 매일 수백 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스캔해 고해상도 AI 데이터로 가공하고 그걸 판매하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죠. 세 번째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추가 장비 없이 곧바로 위성과 연결해주는 혁신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따낸 엄청난 잠재력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우주항공 ETF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짜 품고 있는 기업은 따로 있죠.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는 2025년 기준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의 52%를 독식하고 있는 압도적인 지배자 기업입니다. 게다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상업용 위성통신망인 스타링크를 통해 2026년에는 약 3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매출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우주 산업의 진정한 대장주인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스페이스X 상장 임박설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죠.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비상장이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에 상장한 코덱스 ETF의 매력이 발동하는데, 기존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와 지수 반복론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했을 때 원큐 ETF는 반복론상 최대 약 17% 수준까지만 담을 수 있지만, 반면 이번에 나온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는 스페이스X 상장 시 무려 최대 25%까지 압도적인 비중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진짜 우주 기업을 제대로 묵직하게 담느냐의 싸움에서 코덱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진화하는 ETF로서 대장주 상장 모멘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이미 시장 주도권을 쥐고 순 자산 5천억 원을 돌파한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상품의 뚜껑을 열어보면 상위 10개의 종목에서는 사실상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켓랩 AS 스페이스 모바일 등 시장에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미국 뉴스페이스 대표주들을 나란히 최상단에 집중 편입되어 있죠. 하지만 두 ETF의 차이점은 10위권 밖의 하이 포트폴리오에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원큐 ETF는 하단에 조비와 아처와 같은 UAM, 즉 플라잉카 기업들과 팔란티어와 같은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주를 섞어두었는데, 우주 기술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와 신기술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고성장 압축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코덱스 ETF는 다른데요. 하위 포트폴리오에 크라토스 디펜스, 보잉,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지판 방산 기업과 항공기 부품, 그리고 소재 기업들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IT나 테마성 기술주를 섞지 않고 우주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방위 산업과 공급망 전반에 넓게 노출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이름만 우주항공이 아니라 아이셀렉트 지수로 검증된 순수한 우주산업 밸류체인 100%를 정교하게 추출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상위 핵심 종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ETF는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익률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이 포트폴리오의 성격에 따라 체감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고성장 기술주의 탄력적인 수익률을 선호하신다면 원큐 ETF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테마가 섞이는 건 싫고 미국 정부의 막강한 국방 우주 예산 수혜를 받을 방위 산업과 우주 본연의 성장에 100%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이번에 상장한 코덱스 ETF를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그 순간 25%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그 폭발력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가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닌 지금 당장 돈이 모이는 우주 메가 트렌드죠. 여러분의 투자 뷰에 맞는 하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인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TF의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ETF의 명칭은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 종목 코드는 0167Z0, 상장일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총 보수는 0.55%로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고 있고요. 메인 ETF와 함께 적정한 비중의 테마 ETF로 투자도 하고 싶다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